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천부경, 하경 두 번째 문장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용변부동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동본에 대한 그 연장선상에서 근본 본자가 이 두 번째 문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본심, 본태양, 악명 이렇게 해서 근본 본자를 연이어서 사용하면서 근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심, 본래의 마음,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겠죠. 물론 오장육부로 보더라도 이 심장이 이제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심장의 그 중요성도 의학적으로도 많이 연구들을 하고, 또 심장의 병이 걸리지 않도록 많은 수양도 하고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신체적으로 심장이 멈추면 우리가 살아있는 그 생명이 마감이 되는 그런 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심장에 대한 중요성만큼 마음 공부,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현들하고 많은 그 성각자들이 마음에 대한 그 지혜를 많이 궁구히 연구해서 후생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는 말씀들을 남긴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본심, 본래의 마음,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마음들이 다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서 이제 마음 작용이 쉽게 말해서 이제 기뻐할 때가 있고, 성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즐거워할 때가 있잖아요. 희노애락이라고. 그런 것이 하나의 마음의 감정의 표현으로 이해가 될 때, 그 본래의 마음, 여기서 본심은 그런 그 발현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심정적인 것 이전에 바로 그 본 마음은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때묻지 않은 마음. 우리 그 말하자면 생명체가 어머니로부터 나와서 그 생명 탄생의 순간부터 그 맹자께서는 그걸 적자지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주 순수한 상태의 그 마음, 그걸 아마 연장을 해도 과히 멀지는 않다고 봅니다. 본심, 본래 사람의 마음은 또 본자가 나와서요. 태양, 본태양, 태양에 근본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태양도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지만, 이 9,000년 전에 천부경이 나왔을 때부터 태양을 이렇게 다뤘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이 지구가 태양계 하나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자전하는 그런 지구.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쭉 나가는데 바로 그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양이 없었다고 하면 이 지구도 존재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볼 때 태양의 의미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태양의 빛이 밝잖아요. 한낮을 비치는 것도 해고. 그러나 이제 그 자전을 지구가 함으로 인해서 태양이 있으면 이 지구가 도는데, 이 자전을 하면서 서서히 도는데 그게 이제 24시간. 그래서
밤과 낮, 밤과 낮이 생겨서 유독 우리 지구만 밤과 낮이 있다는 겁니다. 자전을 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수금지와 목도 천 해명이 공전은 이렇게 다 같이 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지구만 자전을 하면서 논다 이게. 자전 스스로 돌면서. 그래서 밤과 낮이 생긴다는 이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그 존재로 인해서 밤과 낮을 우리 지구에 사는 인류가 느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음과 양으로 또 구별이 되고 음양 관계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심은 원래 그 인간의 그 본심은 태양을 근본으로 했는데 함으로 악명, 요거 악은 우러를 앙자입니다. 날을 해가 있고 이렇게 윗상자 있고 벼슬.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우러러 보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 우러르면 밝을명, 밝게 된다. 더욱 밝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람들이 누구나 실생활을 하면서 현실 생활을 이제 열중하다 보면 하늘을 보는 시간도 별로 없고 또 해를 보는 시간도 별로 없고 또 밤이 돼서 한가할 때는 별을 본다 하더라도 요즘 대도시에는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게 끼어서 별들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연유가 아니면 별을 또 이렇게 보지를 않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런 속에서 있는데 태양을 잊지 말자는 얘기죠. 태양을 우러러 보면 더욱 그 자연과 더불어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더욱 밝아진다. 그래서 밝을 명자도 날일자하고 이렇게 날일은 해 아닙니까? 요건 달. 그래서 낮은 해가 밝히고 밤은 달이 밝히잖아요. 그래서 밤낮을 밝힌다 해서 밝을 명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밝은 생활 속에서 밤과 낮이나 밝은 생활을 하는 게 바로 태양과 같은 공감대를 갖는 따뜻한 그런 그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심본 태양악명 이 7자지만은 아주 축약이 된 그런 말씀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본심, 본태양, 악명. 참 마음의 문제, 또 태양의 문제, 이 밝음의 문제,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영감이라고 할까요? 이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 생명체로서 이 세상을 태어나게 하고 그 생명체를 주관하는 게 마음이고 또 그 전체 이 우주를 우리 태양계를 주관하는 게 고정불변의 태양이고 그리고 많은 것이 음양의 변화 그리고 이제 발전적으로 나가죠. 근데 그런 정신을 받아서 더욱 밝게 밝은 생활, 명랑한 생활을 추구하는 꿈꾸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은 나무 목과 한일 자의 합자다. 나무의 밑 부분을 뿌리가 있어 근본이 서야 나무를 지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도 상경에서 석삼극 무진본 할 때 그 설명을 1차 드린 바 있죠. 나무. 그래서 상경에 무진본이 나오고 하경에 또 부동본이 나와요. 용변 부동본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 바로 근본이 움직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 맹자 같은 분은 여기에 근거를 둬서 부동심, 마음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아주 굳은 마음,
또 그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해서 부동심도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제 아직 미자, 끝말자와 연관하면 진리의 근원으로서 한일자의 쓰임과 일맥상통한다 이거죠. 아직 미는 이제 여기 위에가 하나가 왔죠. 아직 미자. 끝말은 이제 위에 이렇게 크게 길게 왔죠. 이게 다 한일자. 한일자의 의미가 공통으로 근본본 요 밑에 올 때 작게 올 때와 좀 더 크게 자랐을 때 아직 덜 자란 거 끝까지 다 자란 거 그 한일자로 일관되게 한 것은 바로 본말 관계가 둘이면서 하나라는 거. 예, 연관선상에 있지 본 다르고 말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의미가 본말이 하나다. 네. 그래서 본성이다.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하늘이 부여해 준 게 본성이다 그러죠. 유교에서는 이제 인, 의, 예, 지를 본성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죠. 또 본능은 모든 만물이 갖고 있는 능력,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자라면서 성장해가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 본능, 본질, 그 바탕, 근본되는 그 바탕, 본무, 본업, 누구나 사람마다 그 처해 있는 환경에서 다루는 업무를 본무라고 하죠. 그다음에 미래, 미지, 미숙, 미완성, 또 말자 들어가는 건 말단, 말렵, 말기, 말세 이런 용어를 많이 쓰이죠. 그리고 결말, 시작이 있으면 결말을 맺어야 된다. 또 시말, 시작과 끝, 종말도 마지막의 끝. 또 본말 전도, 근본과 말이 있는데 전도 뒤집어졌다 이거예요. 근본이 있고 말단이 있어야 되는데 말단이 앞에 오고 근본을 소홀히 취급할 때 본말이 전도됐다고 그래요. 요즘 사회같이 본을 이제 덕본 제말 그러잖아요. 덕은 본이고 재력, 재능 이런 것은 말단인데 그 본말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근본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고 그저 재능 또 돈, 권력 이런 것만 앞세우는 것을 바로 본말이 전도됐다고 그래요. 요즘 그 사회 현상에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항상 근본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차차차차 미래를 지향하면서 끝을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가치관, 그런 삶의 모습이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수양도 하고 노력도 해서 사회 정화 또 명랑사회 이걸 이제 만들어 가는데 많은 지성인들이 노력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군자무본이라고 그랬어요. 그 근본을 여기 강조하는 얘기가 논어 책에 보면은 논어 이제 학이편, 논어 학이편 두 번째. 논어 학이편의 첫 장은 공자님이 평생 강조했던 학이 시습지 불령요로와 유붕자원 막내 불령낙호와 인부지 불원이면 불력 군자화. 그게 군자의 그 가르침, 군자가 되길 바라는 그 말씀이 학이 1편에 나오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군자무본입니다. 군자는 힘쓸다, 힘쓸무, 근본에 힘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그 당시 이제 수제자급인 유자가 공자한테 배운 말씀을 논어를 엮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많은 그 편집인들이 유자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됨이 효도하고 공손하면서 윗사람의 죄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고 거의 없다는 얘기죠. 윗사람의 죄짓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있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참지식인은 군자,
군자라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참 지식인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예. 군자는 근본에 힘쓸 것이니 근본이 서면 도덕이 생기므로 본립이 도생. 요게 왜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도가. 그러니까 이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근본이 딱 서 있으면 도가 생긴다. 그게 바로 이제 인지본이라 인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는 공자님이 평생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공자 사상을 한마디로 하라 하면 어지린입니다. 근데 그 어지린의 근본이 바로 효제. 여기 이는 효제라.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러니까 집안의 이제 어른들한테 효성, 효심을 발휘하고 밖에 사회생활, 국가생활, 공직자 이런 생활을 할 때는 공손함을 항시해서 상대한테 배려하고 상대를 위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백성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고 그게 바로 제 아닙니까? 그래서 효제가 인의 근본이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바로 그 학위편 2편에 담아놨어요. 그 당시 편집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자님이 근본을 중요시하고 강조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근본이 서면 바로 이 도가 생긴다. 많은 사람이 현재에도 이 길을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학문의 길, 또 사업의 길, 여러 가지 그 문학의 길, 정치의 길 이런 길을 찾고 있는데 모든 것의 근본, 이 근본이 있어야 된다 이게. 뿌리가 없으면 가다가 무너지고 멈추고 자빠지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본 다음에 심이 나오죠. 본심. 심은 어질다는 인과 모다는 불동주 점 두 개의 합이다. 그래서 어질게 모으고 모아 쓰는 게 마음이다. 이 마음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고 하는데 이 한자 어원을 가지고 풀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들 안 배우고 그냥 마음심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 뜻이 있어서 어원을 조금 살펴서 생각을 해보면 요게 이제 어진 사람 발린이고 요게 점 두 개가 모으다. 점점 모여서 선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익자도 점점이 모여서 되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이란 건 모으다,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질게, 어진 사람 발린, 어질게 모으고 모으는 것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착한 일, 어진 일 이런 걸 우리가 찾아서 남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같이 위로하고 또 힘들 땐 같이 협동을 하고 이런 게 다 그 어진 행동, 어진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바로 요 마음 심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심장의 모습에서 상영을 했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사람의 심장을 본뜬 글자로 마음은 심장에서 우러나옴을 뜻한다. 그래서 이 심장은 항상 움직이잖아요. 수축하면서 움직이면서 뭐예요? 온몸에다가 피를 순환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줄기는 동맥이라고 그러고 가는 줄은 정맥이라고 해서 동맥, 정맥. 그런 것이 이제 온몸을 피를 순환을 시켜서 온몸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또 피 색깔이 붉고 그래서 열정을 의미하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또 금언이 생기고, 그래서 이 심장의 그 중요성만큼 마음 심자도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지만 마음을 쓸 줄 모르고 마음을 가만히만 갖고 있으면 그거는 사람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맹자님 같은 분은 이제 사단 실정해가지고 이는 어디 있는 것은 측은지심의 단이다, 실말이다 그러고, 또 인의 예지가 있는데 사단을 의는 수호지심의 다냐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의 실말이다. 또 예는 사양지심, 겸사하고 양보하는 사양지심의 단서가 예고, 지혜로울 지, 그는 시비,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마음의 단서다. 그래서 그 사단을 그 마음의 그 작용으로, 실마리로 그렇게 맹자님이 규정을 해서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그 유학자나 또 그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전파가 돼서 지금 쓰이고 있죠. 그만큼 이 마음을 우리가 뭐 불교에서도 일체 유심조다, 그래서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런 말로 집약을 해서 쓰는데, 유학에서는 그걸 좀 4분 4개로 구분을 해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심법이라고 그래요. 심법. 예. 마음을 어떻게 수양을 해서 닦고 또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걸 이제 공부하는 게, 그래서 숙이 아닌 자기 마음을 닦아서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자기 숙이 치인 자기 마음을 잘 닦아서 남들을 다스리는 역할, 이런 게 바로 이 마음의 심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맹자가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맹자의 도덕교육 사상의 토대, 천명설이 있고 주제적 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천이 있고, 천명, 하늘로부터 부여한, 이건 이제 공자님이 50에 지천명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명을 깨달았다고 했으니까 그 천명을 중시하는 거죠. 천명, 인명, 인을 행하는 근거, 진심지성, 존심양성, 이런 말씀을 맹자께서 그 맹자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그리고 특히 성선설, 성품은 착하다. 누구나 어릴 때, 태어날 때 그 순수한 그 어린 나이 적자시심을 보더라도 그 아이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가족, 친지 여러분들이 그 탄생을 축하하고 아주 그 금이야오기야 하면서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착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기준이 인과 의다. 그래서 불인지심,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순수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참아 못하는 마음이죠. 그게 사단지심, 사단은 이제 측은지심, 공경에 처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또 수호지심, 의롭지 못한 일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을 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 인의예지, 이게 유학의 기본 본성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공맹 철학이 우리 동방 역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공맹 철학이 바로 천부경과 천부경의 그 좋은 사상의 흐름을 계승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우리 백성들, 국민들에게 전파를 해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요거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심 본태 악명까지 마무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